네, 이제 계약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 현황은 사업자 선정 현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을 6번, 7번 시트는 한 번에 이번 시간에 모두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현황에 대해서 각종 계약 현황이고요. 보시면 1번부터 17번까지는 픽스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약 명칭은 변경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변경하지 마시고 여기 맨 아래 보시면 17번까지는 계약명이 고정이고 18번부터는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17번까지 이 부분에 계약명을 변경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구글 시트로 돼서 연동이 돼서 모두 다 데이터화 하기 때문에 고정이 된 거니까 17번까지는 계약명을 변경하지 마시고요. 계약명 그대로 두시고 업체명만 기재를 좀 해주시고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가 거창 유지 관리로 승강기 업체가 거창 업체다. 거창 승강기 이렇게 하셨다고 기재를 하시고 전사는 예를 들면 청주 전산 이렇게 기재를 해준다고 하고 소방시설 점검은 저희는 없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는 그냥 해당 없음 이렇게 기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기재를 좀 해주시고요. 시작일과 종료일은 더블 클릭하셔서 기재를 하시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 18번부터는 별도의 여기에 나와 있는 17가지 항목을 제외한 계약이 됐다면 여기에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옥상 방수공사 또는 이런 걸 기재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7가지 항목의 세무주치 이런 부분들은 없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세무주치 이런 것들 기재를 좀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계약 금액과 집행 항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 주체도 과태료 사안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계약 주체는 우리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에 나와 있는 계약 주체를 반드시 준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현재 계약 현황 요거를 좀 기재를 해주시고 업체를 선정하는 계약에 이어서 사업자 선정 현황입니다. 사업자 선정 현황에 가면 조금 꼼꼼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장기 수선과 사업자 선정 잡수입과 예비비 이러한 부분들은 과태료 사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세 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 경쟁 입찰, 두 번째는 수의계약, 세 번째는 사업자 재계약입니다. 물론 사업자 재계약과 수의계약은 같은 의미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 재계약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이 수의계약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수의계약과 이렇게 재계약을 나누는 이유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이 수의계약의 하나이긴 하지만 재계약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재계약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계약 절차와 수의계약을 좀 나눠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 여기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좀 구분이 되면 구분을 하시고 계약명 기재하시고요. 예산서와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는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선정 방법은 경쟁 입찰이고 선정 공고일자 K아파트 게시판 홈페이지 제가 여기다가 K아파트를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예를 들면 KG2B로 공고를 띄우는 단지도 다수 있습니다. 다행히 KG2B는 K아파트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입주하는 단지는 임시번호를 부여받지 못해서 나라장터나 이런 데다 공지를 하기도 하지만 KG2B는 임시번호를 받아서 고유번호가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임시번호를 받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KG2B까지는 그나마 괜찮지만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관리사 협회 이 K아파트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전에 예전에는 우리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고만 해도 공고한 걸로 인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정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K아파트나 KG2B나 나라장터나 어디에 공고 띄우지 않으면서 주택관리사 협회에 띄운 사례가 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운 거니까 선정 공고를 해주시고요. K아파트 게시판, 홈페이지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22년 3월 2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세 가지 다 모두 다 공고를 하셔야 됩니다. 세 군데 중 하나만 공지하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다 모두 공지해 주시고 셋 중에 하나가 빠져도 과태료 사안입니다. 최근 청주시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의 방법 표시하셔서 일반 제한 적격, 낙찰의 방법 적격 최저 최고, 그리고 일반, 제한, 지명, 유효한 것 선택해 주시고요. 입찰 보증금은 얼마 이상, 입대의 의결, 입찰은 띄웠는데 입대의 의결이 없는 단지가 좀 있습니다. 반드시 입대의 의결 남겨주시고요. 낙찰 결정, 여기에서 나와 있는 입대의 의결은 제가 조금 혼선을 했습니다. 이거 업체를 선정하는 회의 일자입니다. 이 부분은 엄연하게 따지면 입대의 의결일 수 있지만 적격심사 회의라면 적격심사일 수 있습니다. 최저가, 최고가는 우리 전자입찰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선정일자 기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된 다음에 계약 체결, 낙찰업체, 계약 주체 표시해 주시고요. 선정 결과 공개, 요 부분 선정 공고를 하기 위한 입찰 공고 띄우는 공고 마찬가지처럼 결과 공고도 K아파트 게시판, 홈페이지 세 가지 모두 다 공시입니다. 한 군데라도 누락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일자, 요 선정 결과는 계약일로부터, 그러니까 선정 결과, 계약 전에라도 선정이 되고 남은 선정 결과 공개는 언제까지? 다음날 18시까지. 다음날 18시까지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날짜 형식인데 글씨를 입력했더니, 폰트를 입력했더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떴습니다. 이 날짜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낙찰업체가 결정된 다음날,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반드시 그 다음날 18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시고 1개월 이내에 계약서 공개합니다. 게시판, 홈페이지 모두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등 선정 지침, 이 부분이 계약 보증금이 용역과 공사,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용역과 공사에 있어서 공사와 용역이 구분이 안 돼서 모두 다 10%로 하는 단지가 좀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용역과 공사의 구분을 뭘로 하느냐? 우리 K아파트에 들어가서 입찰 공고 띄울 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때 용역으로 구분이 되면 용역으로 10% 받는 거고요. 용역이 아니라 기타로 들어갔을 때는 용역 공사로 들어갔을 때는 20%를 받아야 됩니다. 용역으로 선택을 해서 나오지 않은 계약 항목들은 모두 다 공사로 해서 20% 징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자보수 보증금도 징구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지출 과목, 지출 계정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으로 나갔다면 잡수입 집행 근거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2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일 수도 있고요. 300만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적서 2개 이상 징구하는 거, 지금 놓치는 사안들 없도록 이 부분들은 위에 기재가 됐다면 그대로 기재가 됩니다. 이것 또한 업체가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났다면 반드시 다음날 18시까지 공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지하시고 계약하시고 계약서 1개월 이내 공지하시고요. 보증금 징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의를 좀 사유 기재 좀 해주시고요. 주의사항, 수의계약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계약을 좀 금액이 3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최초 계약이라서 10개월로 쪼개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개월. 어떤 부분? 이러한 부분,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을 예를 들냐면 홈 네트워크를 하든 하는데 금액이 12개월로 하니까 30만 원씩 30만 원, 360만 원입니다. 360만 원을 이거를 수의 계약하기 위해서 10개월로 계약을 10만 원씩 30만 원씩 만원에서 300만 원을 맞춘 겁니다.
왜냐, 뭐 3개월, 6개월, 1개월 뭐 이렇게 하라라는 기준이 없어서 소장님들께서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계약은 1년 이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는 얼마 이상 하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지자체에선 전국의 지자체의 공통점이 쪼개기 계약으로 간주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월 나가는 요 수수료 요 부분이 1년으로 갔을 때 300만원 이라면 무조건 300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입찰 띄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10개월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하나 주의사항들이 이제 복사기 임대로 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사기 임대도 관리비 등으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3년, 5년 계약을 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정지침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준을 잡지만 얘는 유권 해석에도 나와 있지만 요점은 관리비 등입니다. 나와 있는 항목 별표 선정지침 별표 2에 나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관리비 등 이거는 잡수입도 포함입니다. 관리비 등으로 되는 모든 부분들은 다 입찰을 띄워야 됩니다. 임의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재계약 절차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어디로 갔지? 요 재계약 절차에서 좀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좀 소장님들이 계십니다. 사업자 재계약에서 재계약 절차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동 연장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동 연장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어디에도 자동 연장은 없습니다. 무조건 재계약을 거쳐서만 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뭐가 있느냐? 중개기도 있습니다. 중개기도 있고요. 세무주치의도 있고요. 여러가지 복사기 임대도 있고요. 여러가지들이 있습니다. 정수기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재계약 절차에 의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복사기 같은 경우도 자동 연장이 있습니다. 자동 연장도 있고요. 뭐 세무주치의도 자동 연장이 있습니다. 자동 연장. 이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자동 연장이라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좀 번거롭더라도 관리규약에 명시된 재계약 절차 재계약에 있어 계약 만료일자 반드시 사업 수행 실적 하시고요. 의견 청취하시고요. 요 부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준칙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입대의 의결 여부 그리고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을 체결하면 선정 결과 계약서 공개 동일합니다. 반드시 선정 결과는 K아파트 게시판 홈페이지 모두 다 공개를 하셔야 되고요.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계약이행증권 받으셔야 됩니다. 지출 항목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사업자 재계약 절차,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가 이제 올 12월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지만 어떻게 법령이 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정된 법령에서 아직 더 이상 변경됐다는 게 없어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선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좀 받아서 가야 되는 사안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변경될 소지가 있어서 더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개경쟁 입찰에 대한 주의사항 설명드렸고요. 요 수의계약과 재계약에 대한 개념 다르다라는 부분이요.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10개월 이렇게 쪼개서 계약하시는 부분들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라는 거, 쪼개기 계약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재계약 절차를 거쳐서 가셔야 되고요. 각 지자체마다 준치관과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준치관과 관리규약을 반드시 보고 진행을 좀 검토하시고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은 22년도, 23년도 밑으로 계속 내려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또 한 번 설명드리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덮어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23년도 지나가고 나시면 아래 행삽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삽입하셔서 기재를 좀 하시고 작성하시다가 궁금하신 사안들은 언제든 본사로 좀 문의 주시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약 현황과 7번 사업자 선정 현황 체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회계 관리 현황 그때 조금 쉬었다가 회계 관리 현황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